안녕하세요. 뻔뻔한 먹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아주 중요한 뉴스가 하나 터졌죠.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H200 수출할 거냐 말 거냐, 이게 렉이 딱 걸려 있었는데 제거를 했습니다. 서명을 했다는 얘기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뭐 엄청난 호재가 터진 거고, 이 중국에 대한 판로가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 엔비디아가 굉장한 어떤 실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잠재적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평가가 많았었습니다. 최근에 매출을 뭐 85조 이상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깎아내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어떤 잠재성, 상당 부분 좀 리스크가 들어가 있다라는 시장의 전망치가 많이 나와서 엔비디아가 굉장히 답답한 행보를 보였었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트럼프가 그린 라이트, 결국 청색 신호등을 반짝 켜줬는데 결국 뭐 엑스퍼트 오브 엔비디아 H200을 중국에 수출하게 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어떤 전환점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주가는 본장에서는 1.72밖에 오르지 않았었어요. 억가죠, 억가. 결국에서는 계속적으로 횡보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었는데, 뭐 애프터마켓에서는 2.34 정도 오르면서 이제 185인데 189까지 찍는 그런 지금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12월 25일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산타 랠리 중에 가장 루돌프 사슴코에서 선두에 서게 될 또 기업이 엔비디아가 아닐까라는 예상도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 엔비디아 투자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뭐 답답한 행보를 보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호재가 생겼으니까 상당히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호재가 될 수가 있겠다. 아무튼 H200 칩을 중국 및 기타 지역에 승인된 고객에게 수출하는 이 제한적 내용이지만 그래도 요거를 뚫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어떤 호재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뭐 다우와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상당히 엔비디아가 쌍끌이 어선 역할을 한 건 분명하죠. 그동안 나스닥 지수를 수직으로 끌어올리는데 도르래 역할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규제 철폐가 가장 좋다. 근데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은 너무 집값이 천정부지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요거 쳐내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25개국 그리고 12개 지역 서울과 경기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꽉 묶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 아니 엔비디아는 실적이라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규제라도 좀 없애주지. 부동산 전혀 없어요. 지금 규제로 3중, 4중, 5중 켜켜이 지금 규제로 묶여 있는 상황이고 지금 자금조차 안 돌잖아. 그러니까 매수세가 손절치면서 유입되는 자금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황금성이 많이 떨어져서 집주인들이 빨리 집을 팔고 나가고 싶어도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호가세에 맞춰서 그 구색을 맞춰서 가격 단가 조금 더 높여가지고 차익 얻어가면서 뭐 빠이빠이 하기에는 너무 이제 늦었다. 지금 대출 한도도 6억, 4억, 2억으로 지금 점차적으로 계속 지금 쪼여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아파트 시장에 대출금이 안 돈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집을 마음 놓고 못 산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가서는 집값은 상당 부분 조정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상황이다. 지금 금융시장 돌아가는 거에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지금 시계 방향이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 DSR까지 가상금리까지 붙이면 이제 3.0%로 올라가서 대출까지 쪼여 놓은 마당에 이제 금리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 자금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겠고 이제 내년부터는 은행권이 이제 마음껏 주담대 대출을 시원하게 쏘아주지 못합니다. 20% 위험 가중치 상향 조정을 시행했어요. 조기 시행하기 위한 어떤 이 결론이 담긴 그런 어떤 결과물을 발표를 했는데 상향 조치를 2026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원래는 4월부터 조정하기로 했는데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3주, 2주 정도 남았나요? 2026년 1월부터 이제 뭐 지금 기존 시중은행이 대출 셧다운 해가지고 내년도에 조금 더 이제 총량제 뭐 기반한 다시 샷타 내린 이 대출 창구를 다시
뭐 활기차게 뭐 시작할 수 있는 어떤 뭐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위험 가중치가 조기 상향됐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어찌 될지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자금줄은 완전히 막혀 있다. 기본적인 대출한도 그리고 스트레스 가상금리까지 붙었고 또 은행 자체에서도 이제 시원하게 대출 못 해준다는 얘기죠. 주담대 특히 2026년 1월부터 위험 가중치 상향 조정, 특별히 주담대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매물 보십시오. 지금 5만 9천, 6만 선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요렇게 지금 매물이 고스란히 이 주식 시장에서 뭔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수치를 보인다는 거는 이게 급락을 하거나 아니면 급등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팍 내리꽂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매물 현황 수가 지금 5만 9천에서 6만, 6만 9천에서 5만 9천, 6만에서 5만 9천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집주인들이 그만큼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이거 이제 앞으로 가격을 던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가격 던지기 위해서는 매물을 그냥 엄청나게 시장에 쏟아붓기 시작할 건데, 여기 10만 건이 심리적 저지선입니다. 내년 상반기 3월 이전에 어마무시하게 튀어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냉정하고 그리고 아주 합리적이고 그리고 아주 논리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마음에 그냥 동해서 이걸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내가 벼랑 끝에 몰려 지금 내가 집을 사지 않으면 2배 3배 오르니, 모든 이 머릿속 회로에서 복잡하게 돌아가는 여러 가지 예상치들은 다 깡그리 무시하시고 지표를 정확히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노원구 보십시오. 비강남권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 거래량을 자랑하고 있는 곳이죠. 근데 12월에 딸랑 13건이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오늘 며칠입니까? 12월 9일입니다. 12월 달 이제 10일 이상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13건. 거의 하루에 한 건밖에 안 됐다는 얘기네. 그 다음에 마포구도 준강남이지만 가장 거래량이 활발했던 지역이죠. 여기도 거래량이 13건이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노원구하고 똑같아요. 노원구가 오히려 더 많아야 되는데 똑같이 가고 있다니. 왜? 같은 토호제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원구 주민들이 그냥 입이 대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우리 동네 집값은 오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마포구하고 강남 쪽 송파구하고 똑같은 규제를 지금 적용하고 있느냐. 그래서 상당히 좀 이런 부분을 수습하기 위해서 토호제를 부분적으로 해제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추측에 가까운 말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송파구는 이제 강남권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은 곳, 딸랑 7건입니다. 7건이면 이거 뭐 거의 거래가 없다시피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90% 이상 거래가 줄었다는 얘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렇게 지금 거래량 자체가 완전히 박살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지금 악재로 완전히 그냥 둘러싸여 있는, 그냥 지뢰밭처럼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 금융시장 보시더라도 이런 어떤 기대 심리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금융시장에서. 지금 모건 스탠리가 아주 이상한 말을 그냥 탁 던졌어요. 뭐 실적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뭐 기술력도 뒷받침해 주지만, 그러나 테슬라 주가는 글쎄 이런 프리미엄에 비해서 12개월 동안 과평가되어 있는 과품들은 다 그냥 사라지게 되고 하락이 예상된다. 이런 말을 딱 던졌는데 그냥 고스란히 3분의 1 토막 날 수도 있다라는 또 말로 확산이 되면서 어제 뭐 3.39%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거품이다, 거품일 듯하다, 거품인가 아닌가 하는 말만 돌아도 그냥 주식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고, 그냥 모건 스탠리라는 조금 공신력 있는 곳에서 그런 스피커가 말을 해버리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국 집값은 실질적인 지표들이 이런 식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기대 심리가, 이거는 완전 미친 기대 심리죠. 집값 거품 자체가 좀 현실적으로 다 드러나 있어. IMF 등도 한국 집값 거품을 정말 심각하게 진단하면서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득 대비 너무 과도하게 상승했잖아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집값 자체가 너무 천정부지로 올랐다는 얘기. 그 다음에
그 저변에는 과도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내가 서울에 아파트 꽂아놓으면 거기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상한 기대감. 이게 이제 투기 심리로 이제 변질되면서 그냥 고가의 아파트들 뭐 127억, 115억, 98억, 94억 이거 다 거품이란 얘기예요. 예? 왜 거품이냐? 실질적인 데이터가 지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아니 주식시장에서 뭐 눈에 보이는 실적 보이면서 그리고 향후 엄청난 기술력을 계속적으로 잠재적으로 보이는데 이런 프리미엄은 있지만 그냥 12개월 주구장창 니네들은 하락할 것 같아. 거품이야. 한마디 해버리니까 이거 확 꺼져버리는데 아니 한국 부동산은 무슨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돈도 안 돌고 거래량도 지금 줄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손절치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이 거래가들이 계속 2배, 3배로 확장시켜 나가는 어떤 가치 체계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주택가격 거품 비율 한번 보십시오. 서울특별시가 58%입니다. 60%가 가까워요. 이거 그냥 한꺼번에 싹 걷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품이 뭡니까? 한꺼번에 꺼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경연 연구에 의하면 공식 발표입니다. 서울은 현재 38% 이상, 경기도가 58%야. 지방은 19%, 좀 적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전역의 아파트 값은 거품이다. 특별히 강남 동남권 지역, 동남권은 마용성 뜻하죠. 이 거품 수준이 40% 초과하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10억 하는 아파트 예를 들면 이게 4억 이상이 뭐다? 거품이라는 얘기예요. 대체적으로 5억에서 6억 정도 해야지 정상적인 가격이라는 얘기입니다. 서초구 가격 거품은 50% 수준 넘지. 왜? 서초구는 보통 한 40억 하잖아. 그러니까 좀 좋게 봐준다 하더라도 20억이야, 20억. 50억 그냥 거품으로 걷어내도 20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마무시한 지금 거품이 끼어 있다는 사실이 공식적인 어떤 지표로 발표로 딱 드러나고 있는데 거품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다우와 나스닥과 S&P 500 뭐 3대 지수가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3.4% 급락하자마자 아저씨 굉장히 괴로워하네. 등을 두드려주고 싶죠. 아무튼 간에 이 기대 심리라는 것 자체가 지금 한국 부동산은 굉장히 지금 잘못되어 있다, 왜곡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금융시장은 철저하게 지금 실적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브로드컴이 지금 12일 날 실적 발표를 합니다. 최근에 좀 계속 급등하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 실적 좋을 거라는 예상이 지금 쫙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선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오라클도 AI 거품론 때문에 그냥 거의 주가가 반토막이 났었죠. 근데 여기도 11일 날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요 브로드컴과 오라클이 어떤 실질적 실적 발표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도 함께 동반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하락으로 갈 것이냐 아주 중요한 고비에 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시장에서는 뭐 굉장한 어떤 실적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산타랠리 충분히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의 실적은 뭐겠습니까? 부동산 거래량이 아닙니다. 거래 금액이에요.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104조가 나왔어요. 3분기. 근데 전분기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125조. 얼마나 줄은 거야? 20조가 줄었습니다. 자, 시장에서 20조 돈이 날아가 버렸어. 증발해 버렸어. 사라졌어. 거래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시장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구장창 그냥 집값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그냥 부동산만 딱 잘라내서 보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 결과물을 데이터를 내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 전반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금융시장 봐야 된다. 경제 현안 봐야 된다. 환율 봐야 된다. 금리 봐야 된다. 주담대 뭐 어떻게 돌아가느냐. 전반적으로 다 따글따글 끌고 모아가지고 보면 앞으로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냥 명확하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2022년 부동산 폭락 주요 원인 뭡니까? 시장에 대한 피로감이었지 않습니까? 피로감. 예? 너무 올랐어. 올라도 너무 올랐어. 이거 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사람들이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그냥 아예 지갑을 딱 닫아버렸습니다. 완전히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현상이 2025년 연말과 2025년 상반기에 연이어서 일어날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크다. 지금 코스피는 기대 심리가 다 개인에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은 빼도 개인은 들어와. 끝까지. 왜? 코스피 시장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어제 6% 올랐는데
뭐 당연히 조정 들어가죠. 1%밖에 안 빠지잖아. 빠져도. 사람들이 들어와 주니까. 그리고 SK 뭐 하이닉스 목표 주가가 100만 원 보고서가 쫙 회남되듯이 돌고 있으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증권사 보고서. 물론 뭐 SK 증권에서 뭐 자화자찬한 그런 어떤 보고서일지는 몰라도 그래도 뭐 SK 하이닉스는 실적이 있으니까. 삼성전자 역시도 오늘 좀 빠졌고 어제 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3,000원 이상 올랐던데. 자,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도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 기대감이 있잖아. 근데 부동산은 실체가 없습니다. 기대감에. 무조건 오른다야 무조건 오른다. 아니 주식시장에서 무조건 오른다고 주식 투자해봐. 완전 패가망신하지. 삼성전자 목표주가 16만원, 그리고 4분기 서버 D램 가격을 60에서 80만원, 60에서 80% 인상했어요. 역대 최대 금액.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적 당연히 매출액이 올라가니까. 가격 단가가 부쩍부쩍 올라가면 그 기업의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닙니까?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외국인이 빼고 있어도 개인이 받아주고 있잖아요. 지금 알테오젠이 코스닥에서 얼마나 잘 성장을 했는지 코스닥 시가총액 1위입니다, 지금. 거의 뭐 45만, 이거 코스피 가야지, 당연히. 에코프로, 뭐 2차전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뭐 이런 로봇주들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기대 심리라는 거는 그냥 그렇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실질적인 실적이 딱 떠받쳐 주고 있어야 된다. 삼성전자처럼 60, 80% 가격 인상하면서 실적을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 자, 근데 단 한 가지 지금 변동성이 있는 게 일본 경제신문에서 말하는 초키 기니 조쇼, 그러니까 장기금리 인상 18년 반 만에 1.97%까지 지금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랑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1.97 찍었잖아요.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지금 국채 다 팔고 지금 떠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얘네들이 기준금리 인상해버리면 이거 뭐 돈 될 거 없네 해가지고 다 털어버리고 나가면 그러면 수요가 없잖아. 국채 가격 떨어지면 반대로 국채 금리는 올라가요. 일본이 계속해서 국채 찍어내가지고 발행할수록 국가적 재정은 더 빵꾸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엔켈이 이런 어떤 엄청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금리 인상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뭐 다카이치 산하의 재정 확장 위해서 국채 발행도 뭐 계속해서 늘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도 엔켈이 트레이드 청산은 안 할 가능성 높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애초에 금리 인상은 안 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가장 큰 변동성으로 12월 19일입니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돌아가는 상황 좀 잘 살펴보시면서 정말 멋지게 드라마틱하게 집값이 떨어지는 모습 잘 보십시오. 기가 막히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요소 포인트마다 잘 그 접점을 인지하셔가지고 정말 저가에 진입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지금 금융시장이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여 가고 있죠. 이 상황에서 아파트 시장은 정말 명암 대비 아주 분명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만 목매서 그냥 쳐다보면 아무 답도 안 보여요. 전체 얼개의 그림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그림을 좀 차곡차곡 잘 맞춰 나가시면 야, 이거 지금 아파트 상황이 서울 아파트라고 해서 용가리 통뼈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저점을 좀 잘 잡기 위해서 골든타임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빰빰 먹톡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